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독자 여러분,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오마이TV의 특별 생중계가 진행되고 있는 국회의원회관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성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네. 민주당 의원들과의 솔직 토크 네. 2탄을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여러 의원들을 만났죠? 네. 127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있는 네. 대선이 끝난 아직 왜 졌는지 네.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의원분들을 한 분 한 분 만나뵙고 네. 정말로 솔직 토크를 한번 해보는 그렇습니다. 그런 시간을 오늘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 말이죠. 예.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죠. 신경민 의원실에 네.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민주당 차원에서의 조직적 평가가 어려움이 있다면 네. 우선 개별 평가들을 한번 해보면 어떠냐. 예. 그래서 오마이TV와 함께 네. 127명 전원이 네. 대선 평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호응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의원들이 다 쓰겠다. 네. 8명의 의원들. 예, 8명의 의원들이 모두 쓰겠다는 약속을 했었죠. 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또 몇 명의 의원들을 한번 만나볼 텐데, 여러분들도 댓글로 참여해 주시고요. 또 질문도 주시고 하면은 저희가 대신 이렇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대선 올레 때 네. 많은 독자들이 오마이TV와 함께 했는데, 어제 제가 아주 특별한 선물을 또 받았습니다. 예. 워싱턴 주, 그러니까 미국이죠? 예. 워싱턴 DC가 아니라 워싱턴 주에서 성함이 이분이 천선영 씨, 천선영 씨와 짐범희 씨라는 네. 부부가 보내줬는데, 큰 이렇게 박스로 예. 이런 사탕도 보내주고 양말, 커피, 와. 그리고 초콜릿 예.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마도 미국 워싱턴주에서 지금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런 성원에 힘 입어서 네. 저희가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리고 오마이TV의 이 생중계를 우리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대선 이후에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2번 정도 할 수 있는 체제를 바로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10만인 클럽으로 많이 후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때문에 더 힘을 내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말이죠. 이게 네. 슈가 프리 네. 사탕입니다. 슈가 프리. 예. 그래서 이거를 먹으면 네. 방송 중에 목소리가 좋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예쁜 예. 이 사탕인데, 네. 이따가 우리 스태프들도 하나씩 먹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 양말이 한 20여 켤레 이렇게 왔어요. 예. 그래서 우리 박정우 기자 네. 에게도 나중에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거를 우리가 입고 네. 더 힘을 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오늘 네. 근데 여자 양말이요. 저는 장윤성 기자는 나중에 제가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어느 부분부터 한번 자, 가볼까요? 오늘은 초선 비례대표 초선 의원인데요. 네, 남윤인순 의원실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우리가 구층입니다. 국회의원회가 구관인데요. 네. 네, 지난주에 저희가 국회의원 회관의 구관과 신관의 비교를 네. 해드렸기 때문에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들께서는 저기는 아마도 구관일 것이다. 새로 지어진 건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남윤인순 의원실의 방은 971호실입니다. 아마 거의 다 온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만나 뵙고 대선 패배 어떤 원인이 있는지 그 얘기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회의원회관이 네. 구관과 신관 네, 나누어졌죠. 나눠진 얘기는 이제 신관이군요. 아니, 구관입니다. 구관. 네네네. 자, 네. 안녕하십니까. 의원실. 안녕하십니까. 오마이TV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일들을 일하시는. 보좌진들께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데, 과연 의원님은 어디 계실지. 저기 계시는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치유의 나무. 그렇군요. 방이 굉장히 예쁘군요. 네. 예쁘게 그러네요. 차려져 있습니다. 네. 네. 앉으시죠, 의원님. 치유의 나무, 대안의 나무. 여기 또 이렇게 네, 제가 방들이 할 때 어, 저를 지지하시는 음, 분들이 와서 이렇게 메시지를 남겨준 겁니다. 예. 진경 씨라는 분이 너무 네. 욕심 부리지 마시고 네. 차근차근 쉬엄쉬엄 하세요. 네.
네. 그렇군요. 네. 네. 자, 자, 이쪽에 의원님 여기 앉으시죠. 예, 예, 여기 앉으시고. 많이 들으셨네요. 네. 네. 여기 테이블에도 또 격려의 문구가 있군요. 예. 아. 오한스키 씨가 네. 예, 저한테 음, 국민의 생선 가게를 지키는 호랑이가 되어주세요. 뭐 이런 내용으로 저한테 주신 메시지를 저기 넣어놨습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죠? 예. 점심 드셨어요? 그렇군요. 자, 지금 이제 우리 오마이뉴스, 오마이TV가 대선 평가 네.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민주당 의원들 만나 뵙고 평가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대선 이후에 좀 쉬셨나요? 대선 이후에요. 아직 사실은 쉬지는 못했습니다. 네. 어제 사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는 뭐 어떤 쉬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죠. 예. 그렇군요. 이제 우리 지지자들이 네. 많이 그동안 이 실망하고 또 상심, 그 상처를 이제 받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으로서도 개인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치유를 하셨습니까? 여기 치유의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예, 저도 사실은 대선 끝나자마자 네. 뭐 정말 그 마음을 어떻게 막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진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뭐 있다가 사실은 저기 레미제라블 영화를 저희 딸과 함께 보러 갔고요. 사실은 제 딸과 또 함께 잠깐 어디를 갔다 오긴 했네요. 예, 가서 사실 저보다는 저희 딸이 이제 20대인데요. 그 어떻게 보면은 저기 그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하에서 학생 시절을 보냈죠. 그래서 이번 선거에 굉장히 기대를 갖고 좀 느낌이 좋다, 뭐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저 딸이. 그래서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 그동안 이제 그 자기 주변의 친구들이 별로 이제 이 민주당에 정치에 관심 없던 친구들도 이제 뭔가 이렇게 나 이번에 누구 찍을 거야 뭐 이런 의사표시를 하고 그래서 뭔가 될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었어요. 근데 이제 막상 자기가 했던 선택이 그것이 이제 실패로 끝나고 나니까 사실 저보다도 많이 좌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딸과 함께 20대 좌절, 저는 50대입니다. 그래서 그 딸과 함께 잠깐 갔다 왔습니다. 보셨는데 예. 지난번에 그 레미제라블도 같이 봤어요. 네, 배재정 의원도 봤다고 그러고 예, 예. 저도 보고 좀 치유했는데 어떤 장면에서 좀 치유를 저는 사실 레미제라블 보고 많이 펑펑 울었어요. 왜냐면 울고 싶었는데 그거 보고 울은 거죠. 어디 가서 혼자 울기도 그렇고. 근데 그 맨 처음에 사실은 그 시민군이 맨 처음에 무너졌을 때, 처절하게 무너졌을 때, 그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장면에 저도 많이 울고. 네, 그래서 울고 나니까 조금 치유가 되더라고요. 친구들이 다 죽고 홀로 살아남은 자가 이렇게 노래 부르는 장면. 예. 자, 이제 25, 6일 정도 지났습니다. 대선 네. 끝난 다음에. 자, 왜 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뭐 저는 사실 민주당에 뭐 이번에 국회의원이 돼서 들어온 건 아니고 그 이전에 이제 그 1월 달에 네. 통합되면서 돌았고 총선도 겪었고 대선도 겪었거든요. 근데 총선 때문에 제가 느낀 거였는데요. 결국 사실은 뭐 민주당이 오만했고 그리고 뭔가 근거 없는 약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무능했다. 저희 이제 그건 총선 때도 제가 그렇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총선 끝나고 나서. 근데 그때 그 문제가 여전히 사실 대선에서도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오만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단일화가 되면 이긴다라고 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단일화 되기 전서부터 그 단일화가 되면 이번 대선 이긴다. 그러니까 물론 시대 정신이 당연히 이제 진보의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시대 정신이 그렇다라는 건 저는 동의를 했고 저도 이제 우리가 잘하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그냥 이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대 정신이 좋다고. 단일화만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단일화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된다고 저는 이제 늘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단일화 구도만 되면 이긴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그런 흐름이 많았어요. 예. 네, 당내부 굉장히 많아갖고 아니다. 이 단일화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다. 단일화 플러스 알파가 뭐가 있어야 된다. 뭔가 감동이 있어야 되고 뭔가 비전 제시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제 결국은 단일화에 올인하는 형태가 됐고 단일화에 올인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당이 준비했던 많은 좋은 정책들도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대중들 속에서 충분하게 그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됐죠. 선점당해 버렸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오만의 프레임에 걸리다 보니까 제가 무능이라고 한 건 왜 그랬냐면 예. 철저히 준비를 안 한 거죠. 음. 뭐 홍보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예. 단일화되면 뭐 공진영 잘하면 이길 건데 그러니까는 철저한 준비가 저는 그래서 사실은 무능한 모습을 이제 보여준 거고 저는 이제 그 오만함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근거 없는 낙관주의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런 점이 총선 평가에서도 사실은 그때 그대로 나왔었어요. 근데 그 평가를 그때 채택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그때 당시에 지도부에 대한 어떤 평가였었고, 그렇죠. 사실 또 그 평가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민주당이 그때 또 혁신을 했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총선 때도 제대로 된 평가가 안 나오고 대선 때도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아직 이제 제대로 예. 이게 틀이 안 짜여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우리 독자들, 유권자들이 답답해서 이제 오마이TV가 직접 나서서 네. 한번 미리 네. 개인별로 이게 들어보는 건데요. 아까 이제 단일화에 올인하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빠져 있었다 이랬는데 지금 되돌아 생각해보면 말이죠. 네. 단일화를 선거, 그러니까 투표일에 뭐 한 달 이내 임박해서가 아니라 예컨대 한 8, 9월 정도에 단일화 같은 거를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이 진보 개혁 진영이 이 판을 짤 때 1, 2년 전부터 좀 그런 구도를 가져가야 되지 않았나. 예,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랬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민주당 후보도 뭐 거의 9월에 정해졌고, 네. 뭐 안철수 후보도 거의 네. 9월에 선언을 했고, 그러니까는 사실 저는 단일화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미 사실은 2010년 지방선거부터 해서 뭐 서울시장 선거 거치면서 사실 단순한 단일화는 아니었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당 힘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구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는 이미 뭐 판이 그랬었기 때문에 모든 어쨌든 그 정권 교체를 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모든 세력이 사실은 연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연합 정치라고 하는 거는 그 상대를 인정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뭔가 그 사실 아름다운 단일화를 이제 그러면 그 연합 정치라고 하는 곳에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그것이 뭐 정책과 같이 내지는 앞으로의 어떤 공동의 여러 가지 국정을 운영하는 여러 가지 로드맵 속에서 사실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요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런 시간이 우선 확보가 안 됐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서 이것이 그냥 단순 단일화 형태로 이제 막판에 이렇게 몰리는 형태로 간 것이 굉장히 사실은 그거는 다 양자 책임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사실은 아쉬운 점이고 우리가 그 어떤 그냥 단일화 플러스 알파라고 했던 부분은 그냥 누구 하나로서의 어떤 힘이 아니라 둘의 힘이 서로 이렇게 어떤 형태든지 조화를 이루고 힘이 합쳐져야만이 우리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원했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은. 근데 그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사실 못 보여줬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단일화 과정에서 실망한 분들이 이번 선거에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선택에서 상당히 망설였다. 예,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단일화마저도 아름다운 단일화였다. 이렇게 보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렇죠. 과정 예, 속에서 예. 서로 이제 양쪽 간의 뭐 감정이 상해서 이런 모습을 이제 보이기도 했는데 안철수 문재인 두 사람의 단일화 과정이 그 정도로 상처를 낼 걸로 예상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러지 않을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까? 저는 그 정도까지 상처가 날 거라 생각은 안 했는데요. 그 전에 사실은 서울시장 선거 단일화 과정도 제가 좀 지켜봤거든요. 근데 단일화 과정은 좀 상처가 나게는 되어 있어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이 단일화를 통해서 결국은 국민들한테 어쨌든 승리를 안겨야 되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고 단일화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생각하고 그냥 안철수 자신을 생각하고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정말 이 대선 결과로 인해서 국민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고 우리가 단일화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단일화를 임했던 사람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했을까? 저도 사실은 퀘스천이에요. 음. 예, 저는 그래서 그래도 지금 우리가 국민들을 생각하면은 그래도 어떻게든지 이거를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저는 사실 기대를 했었어요. 기대를 했는데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저는 오만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민주당이 과도하게 네. 민주당의 후보여야만 한다. 네. 민주당이 후보를 못 내면 그거는 정당으로서 불임 정당이 된다라는 강박이 굉장히 크게 그 부담이 굉장히 작용하지 컸죠. 않았나. 아니 그 부담이 계속 컸죠. 그거는 저는 뭐 안철수 후보 쪽도 그렇고 네. 왜냐면 안철수 후보도 이기는 후보가 박근혜한테 이기는 후보가 대선 후보가 돼야 된다 이런 네. 게 있었고 지금쯤은 우리가 약간 거리를 두고 약간 뭔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원장도 아마 지금 뭔가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도 과연 단일화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임했을까에 대해서 이번 대선 평가를 통해서 그때 정말 이 대선 결과가 대선 패배가 됐을 경우 어떤 결과를 나올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아쉽고요. 제가 사실은 총선 패배 이후에 그때도 그것도 완패냐 아니면 석패냐 이런 거 갖고 논란을 벌였어요. 근데 저는 그때 대패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이후에 사실은 지역에서 아니면 시민사회랑 이렇게 소통을 해보니까 이 결과로 인해서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이 정치가 잘못감으로 인해서 생기는 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원전 같은 거를 저희가 이렇게 막으려고 하지만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지 않으면 원전 정도 계속 갈 수 있구나 생각하면 그런 것에 대한 계약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총선 결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우리 삶의 영향에서 크게 미치는 거거든요. 이 선거 결과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은 참 엄중한 거죠. 이 대선의 결과가 우리 삶에 미치는 국민들 삶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엄중하고 사실 저는 사실은 제가 정치를 참여한 것의 가장 큰 이유가 2012년에 어쨌든 총대선을 통해서 2013년 새로운 정말 시대를 열고 싶다라는 그 열망이 굉장히 컸어요. 그걸로서 이게 제가 정치를 참여를 했는데 진짜 착 패배를 하고 나니까 정말 자, 그런데 이제 그동안 뭐 민주당 내 계파 정치가 있고 이것 때문에 제대로 뭔가 새로운 대안을 못 세운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는데 이제 시민사회 쪽에서 뭔가 혁신을 하기 위해서 남윤인순 의원이 이제 수혈이 된 거지 않겠습니까? 이게 몇 개월 됐는데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활동하시는데 어떤 벽이 느껴지나요? 아니면 그래 조그만 틈새에서라도 내가 좀 활동할 공간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물론 저는 운동가이고 저도 뭐 지금 아직도 운동가의 정신을 갖고 있는데요. 어떻게든 틈을 만들어서 해야죠. 그렇지만 사실 굉장히 엄청난 벽을 느낍니다. 벽을 느끼고요. 저는 지금 이제 민주당 혁신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 이런 비전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민주당에 있는 이제 여러의 힘을 모아야 되는데 그 힘을 모으는 데 있어서는 이런 어떤 계파 정치 내지는 이제 파벌 정치라고 하는 부분이 깨지지 않으면 이 소속돼 있는 국회의원들이 저는 좀 바보가 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굉장히 자괴감이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낼 수가 있는데 그것이 근데 그 힘이 모아지지가 않아요. 힘이 모아지지가 않고 뭔가의 어떤 그 사람이 지향하고자 하는 어떤 가치나 이런 프리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뭐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일 것 같으니까 뭐 그렇게 확신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개파라는 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저는 잘 읽어내기도 힘들어요. 근데 당의 어떤 무슨 뭐가 이렇게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그런 것들이 작동을 하겠죠. 작동을 할 텐데 뭔가의 그 어떤 잘못된 프리즘으로 보는 것이 참 문제이고 제가 이제 일례로 이번 대선에서 여성과 관련한 문제에서 사실 여성 유권자의 어떤 표심을 얻지 않으면 지금 모든 우리나라 선거에서도 그렇고 사실 미국 오바마 선거도 그렇고 여성 유권자가 훨씬 지금도 한국의 유권자 여성 유권자가 더 좀 많아요. 그러니까 여성 유권자의 표심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제안을 했어요 당에다가. 근데 그 제안이라고 하는 건 뭐 여러 방식으로 뭐 옆에 동료한테 아니면 그거와 관련돼 있는 뭐 어쨌든 이렇게 선배들한테 했는데 사실 이렇게 동감을 하는데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될까? 그러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전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당은 제가 봤을 때 전체적인 어떤 남성 이미지 강화 뭐 이런 거로 갔고 전체적인 어떤 그 메시지라든가 홍보 컨셉이라든가 이런 것이 약간 이제 뭐 맏형돈이라든가 아니면 약간 가부장제 이미지로 갔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는 이게 그 여성들의 표심이라든가 아니면 50대 여성들의 표심이 얻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 제기가 전혀 이렇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전달이 안 되고 그래서 정말 좌절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력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걸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보려고 만나서 의논도 하고 문건도 만들어서 전달을 하고 그러면 그게 안 되면 뭐 예를 들면은 그 유세하잖아요. 유세할 때도 그러면은 그 여성들을 만났을 때 이런 유세를 했으면 좋겠다 제안도 하고 이제 뭐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제 자발적으로 막 하고 그러는데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렇게 전달하는데 굉장히 한계를 느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이렇게 추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왜 그럴까? 추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여성 정책을 대변해서 들어온 비례대표인데 정책을 미래 캠프에서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미래 캠프가 있었고 시민 캠프가 있었고 민주 캠프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가 여성 정책 하나를 이렇게 뭔가에 개입을 하고 만드는데 미래 캠프하고 민주 캠프하고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현장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를 만드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부만 불통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미래 캠프에 그러니까 의원들이 물론 미래 캠프에는 많이 뭐 참여를 안 하는 걸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의사소통은 물론 전문가들 중심으로 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듣고 보니까 뭐 미래 캠프를 뭐 어떤 사람들이 인수위원회 비슷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인수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으로 만약 정권을 잡으면 물론 그 캐비넷도 있어야죠. 어떤 정책 캐비넷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접근하는 거를 현역 의원들이 접근하는 거를 이렇게 막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하는 게 잘 모르는, 그러니까 이것도 저의 이제 추정이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제안을 하면 왜 그런지 다 설명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제 답답한 그런 상황을 많이 느꼈고, 뭐 하여튼간에 뭐,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민주당 안에서 돼야 자,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이 시민사회에서 민주당을 좀 개혁해야겠다, 혁신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민주당에 들어온 이 남윤 의원께서 좌절을 느끼고 바보 같다는 생각을 했고 무력감을 느끼고 이런 정도의 생각을 했다면은 참 이게 문제가 있는 이 정당인데 제가 이제 어디서부터 그럼 다시 시작해야 되나 이게 이제 핵심일 텐데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이 공동 평가서를 만들다 보면 이게 하세월이고 각자 의원들이 자기가 느끼는 평가를 유권자들에게 뭐 그게 뭐 페이스북에다 해도 되고 트위터에다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정식 평가서를 이렇게 비슷하게 해도 되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근데 그런 것을 시도하는 것 자체를 뭐 눈치 보고 그러다 보면 더욱더 이게 소통이 안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이제 취지를 갖고 있거든요. 우리 시민사회에서 평가 많이 해보셨으니까. 아니, 뭐 저는 사실은 저 너무 속이 터져갖고요. 답답해갖고 혼자서 막 썼어요, 평가서를. 아니, 그러니까 그 대선 끝나고 나서 아까 치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글쓰기도 중요한 치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영화도 보고 뭐도 하고 글쓰기도 제 나름대로 막 왜 그랬을까, 왜 졌을까, 막 이런 걸 계속 추적해 갔어요. 사실 이제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게 하여튼 뭔가 이게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도 있고 막 있어요. 제가 뭐 정치하면서 뭐 이박 담합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하여튼간에 이 경선 과정에서의 생겼던 문제들 뭐 할 얘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 끄집어내 보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그동안은 다 솔직히 얘기를 안 한 거죠. 왜냐하면 대선에서 뭐 이러고저러 얘기를 하면 또 이렇게 힘이 빠지니까. 하지만 대선 끝나고 나서는 정말 다 의원들이 그렇죠. 다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제안하신 대로 그런 평가서도 개인 평가서도 써내고 지금 저는 또 그 31일 날 또 평가회를 합니다. 32일 날? 네, 그거는 31일 날. 31일 날 평가하는 건 그거는 이제 제가 또 해야 될 일이라서 이제 여성의 관점에서 좋습니다. 본 이제 대선 평가회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렇죠. 의원들이 평가를 해야 네, 돼요. 네, 네. 평가를 하고 그것을 수렴해 나가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지난번에 사실은 총선 평가서 채택 안 한 거가 저는 그게 굉장히 실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하면 누군가한테 책임이 간다라는 그거에서 좀 자유롭자.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예, 말씀하신 예. 게 핵심이에요. 예. 예.
여러분 이제 지켜보고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핵심인 것 같아요. 서로 눈치 보다가 예, 평가를 안 하는 평가를 거예요. 안 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독자가 이런 의견을 주셨네, 지금 실시간으로. 제가 글씨가 작아서 벗어야지. 제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다니. 민주당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 네. 모든 의원들이 당내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싸우질 않는다. 그러니 개혁이 될 리가 있나. 이거 알트합시다. 이건 알트했으면 좋겠는데. 네, 정말 평가를 제대로 하고 여기서부터 싸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부터 그거를 남윤 의원께서 먼저 하시겠다고 하니까 좋은데요. 근데 이 문패는 왜 남민수입니까? 아, 저 문패는 일단은 제가 법적인 성은 법적인 걸 써야 되니까. 쓰고요. 사회적 성은 남윤인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민사회 운동가하고 의원의 차이점이죠. 그죠? 근데 그 벽을 이제 넘어서 평가에서는 좀 확실하게 시민사회의 그 날 것 그대로가 이게 살아있구나. 그런 게 이제 나왔으면 좋겠고, 그거 다 쓰시면 오마이뉴스에도 주시면 우리가 지면에도 아마 장윤선 기자가 반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틀린 평가라도 어쨌든 아는 만큼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야 네. 이게 민주당이 이제 살아 숨쉬는 정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모든 의원들이 평가서를 쓰자. 예.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오마이TV의 민주당 의원들과의 솔직 댓글 2탄 지켜보고 있는데요. 지금 어디에서 보시는지 이 출석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민주당 개혁안, 혹은 더 나아가서 진보 진영의 개혁안. 그리고 이제 오마이TV가 반성해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오마이뉴스가 반성해야 된다. 당연합니다. 우리도 한번 솔직 토크해서 이 과정에서도 이제 얘기를 종종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평가서는 언제쯤 31일 날 보게 됩니까,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제 여러 전문가들과 하는 평가서, 저의 솔직 솔직 평가서는 언제 평가서는 지금 계속 쓰고 있으니까 1월 안에 마치려고 합니다. 네. 1월 안에. 이게 1월 안에는 끝내야 된다는 네, 많이 예. 근데 그렇죠. 뭐 1월 안에. 속이 너무 탔다. 네.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좌절, 무력, 바보 이런 단어들이 막 한꺼번에 다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해줘야지 시민사회에서도 민주당의 현 상황을 알고 독자들도 알고 또 이제 새로운 개혁. 네. 근데 이제 가장 과격한 그 제안이 민주당 아예 없애버리자. 네. 이렇게 계속 해도 안 되면 없애버리고 싹 쓸어버리고 새로 좀 만들면 어떨까? 리셋 민주당. 리셋 민주당. 뭐 그 얘기는 그러니까 새로 만들려고 하는 거는 정말 뭐 다 뒤집어 봐라. 다 뒤집어서 한번 해봐라라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뭐 이렇게 정말 어디에 얽히고 어디에 얽혀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완전히 뒤집는 마음으로 뭐 예를 들면은 우리 당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실패한 것 중에서 뭐 너무 세대 전략에만 올인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다 더 계층 전략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뭐 하고 막 저는 노선 투쟁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당원 구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그 지금의 어떤 지역위원회 구조만이 아니고 시민위원회라든지 뭐 노동위원회라든지 직능위원회라든지 좀 다양하게 당원 구조도 좀 더 다양하게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지금 제안들을 쏟아내면은 그렇죠.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기존 틀에서는. 저는 그래서 새 판짜기를, 그러니까 이거 새 판짜기라는 게 이제 바깥에서의 새 판짜기도 있지만 이 민주당 안에서의 어떤 새 판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지금 비대위원이 하게 되면 또 이제 개파 간에 뭐 적당히 해서 뭐 전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그 민주당, 근데 저는 이제 사실 그게 초선 의원들이 먼저 시작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재선 3선 의원들은 뭔가 다들 뭔가에 이게 뭐가 있는 것 같고 잘 모르지만 그래서 초선 의원들이 약간 개파색이 얇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인 제안도 하고 이렇게 좀 이 판을 좀 흔드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그 신문에도 봐도 예를 든다면 뭐 평가든 혁신이든 조국 교수 같은 사람이 와서 중책을 맡았으면 좋겠다 이런 보도도 나오던데 현재 이런 구조에서는 그런 분이 온다 하더라도 힘이 없잖아요. 조국 교수님한테 너무 부담 안 주는 게 좋아요. 글쎄요. 조국 교수님한테 그러니까 이런 거 좌절 무력 이 바보가 되는 느낌 이런 것들을
심사에서 오신 분들이 느낄 정도의 민주당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근데 저는 갑자기 궁금해지네. 지난주에 김기식 의원 만났는데 왜 이런 단어들이 안 나왔을까? 김기식 의원은 이제 뭐 아, 그래서 그런가? 위치가 아, 달랐기 때문이겠죠. 다시 한번 확인해봐요. 속은 그럴지 몰라요. 속은 이렇게 느꼈는데 우리한테 솔직 토크를 안 하죠. 얘기하지 않았을 수 있는데 네. 다시 한번 나중에 만나봐야 되겠네. 자, 그럼 우리가 또 다른 방에도 이제 네, 가봐야 돼서 가봐야 그러는데 어쨌든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 진짜 남윤 인순 의원의 네. 솔직한 자기 대선 평가. 네. 예. 그다음에 아까 그 제안을 했는데 왜 이게 잘 안 먹혀들었을까 추적한다고 그러는데 네. 좀 더 추적해 주세요. 좀 더 추적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면 네. 나중에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 가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평가를 하는 게 전부 대안을 만들자고 하는 거니까 네. 예, 더 생산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렌지 주스도 맛있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시간이 되는데요. 한번 찾아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독자들과 시청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예. 우리가 제목을 말이죠. 네, 솔직 토크 이렇게 네. 잡았는데 진짜 예, 솔직한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 얘기를 저는 근데 그 들을 깜짝 수가 놀랐습니다. 미래 있었습니다. 캠프가 네. 사실 처음 나온 얘기거든요. 미래 캠프가 인수위였다. 이게 뭐 정권 교체를 할 생각보다는 교체된 정권에서 일할 팁을 먼저 짜는 네. 이게 좀 앞뒤가 바뀐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정말 무게를 잡았고 네. 그리고 뭐 관철도 안 되고 요구해도 통하지도 않고 만약에 이 민주당이 늘 비판하는 게 이명박 정부의 불통, 소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늘 비판해왔는데 이렇게 자기들 스스로도 소통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그렇죠. 뭐 좀 자세가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지금 오마이TV 이 시청하고 계시는 독자분께서 제대로 평가 안 한 의원은 낙선 네. 운동을 하자. 아, 또 사퇴를 하게 만들자 네. 이랬는데 아, 예. 그 정도의 심경을 지금 독자들이 느끼고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냥 어머머물 넘어가 버리는. 네, 어물쩍. 근데 이번에는 제대로 좀 네. 했으면 좋겠고, 당의 공식 평가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얼마나 절실하게 그렇죠. 예. 이번 이 대선 패배를 자기의 문제로 네. 받아 안고 받아들이고 평가하느냐 평가하는 이게 게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죠. 네.